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8시 방송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노년 시간은요, 심장 건강을 위한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이종현 교수님께서 이런 심장병 환자를 위한 운동 강의를 해주셨는데, 네. 정말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정말 많아서 이렇게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 직접 보여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제 옆에는 강북삼성병원 순학이내과 이종현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러주시고 찾아주시고 또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운동에 약간 미쳐 있는 심장내과. 왜냐하면 사실 운동 관련된 이야기를 어디 학회 가서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환자분이나 일반 분들 대상으로 이 운동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정말 우연하게 이 비욘디 채널이 저에게 돗자리를 깔아주셔가지고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너무나 즐겁고 보람차게 했고요. 오늘도 사실은 이 방송 준비하면서 너무 신나게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조금이라도 보시는 분들께서 좀 따라 하실 수도 있고 좀 이해를 좀 쉽게 원칙을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방송 되게 준비하면서 저번에 심장병 환자를 위한 운동을 강의해 주셨을 때 시청자분들이 되게 관심이 많으신 걸 보고 이런 거를 직접 따라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강의에 이어서 이렇게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좀 심장 건강에 도움이 좀 되고 중년 분들이 집에서 어떤 운동을 좀 따라할 수 있을지 이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강의를 먼저 진행한 후에 저희가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으며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또 질문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소개하면서 한번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총 강의 슬라이드는 한 30장 정도 준비를 했고요.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다가 실제로 구독자분들께서 따라 하실 수도 있고 또 약간 또 머리를 써야 되는 본인이 생각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 50분 정도는 바짝 긴장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장해서 딱 보고 심장 건강 딱 챙기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누구도 챙겨줄 수 없는 가장 비싸고도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제가 봐서는 치료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제 슬라이드를 시작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심장에 굉장히 복잡한 그림을 제가 기계처럼 붙여놨습니다. 이 말은 심장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가 한두 달 타지 않으면 조금 삐걱거리는 거랑 똑같이 심장과 혈관은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쉼 없이 움직여줘야만 튼튼해지는데 그래서 운동은 보약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정말 제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심장병이 있는 분들 또는 심장병이 걸리기 싫은 분들 또는 가족이 있는 분들은 이런 고민하실 거예요. 운동하려고 하면 좀 겁나기도 하고 실제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아직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딱 해봤습니다. 자, 운동은 첫 번째 예방약입니다. 두 번째 치료약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값싸고 보람된 생명 유지 장치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잘생기고 예뻐지고 나이가 안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성형 수술이자 항노화 치료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4번이 좀 제일 끌리네요. 네,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뒤로 어떻게 가나요? 여기입니다. 네네네. 죄송해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늘 이게 저도 사실 운동하는 목적이 4번이긴 하지만 PD님이나 저처럼 비교적 좀 젊은 것들은 4번이 맞지만 실제로 저도 이제 50줄이 넘어가면서 강의들이 구독하시는 많은 애청자분들은 실제로 1, 2, 3번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죠? 운동의 정의가 뭘까요? 운동이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이거 좀 굉장히 어려운데 그죠? 제가 한번 느끼기에는 몸을 움직여서 일정한 반복 동작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 네, 그럼 예를 들면 택배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일정한 동작으로 집을 옮기기 전에 이건 운동일까요? 아닐까요? 노동이죠. 노동이죠. 운동은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뭐냐면 내가 오른팔을 계속 움직일 거야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기관을 지속적으로 움직여주는 것이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책 같은 경우도 내가 저기까지 얼마간에 몇 시간 동안 걸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걸으셔야만 운동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운동하라 그러면 운동 바쁘시죠? 저 그냥 정말 집에서 숨쉬기만 하고 하죠. 게임 팔 운동 열심히 그렇죠. 저도 집에 가면 집사람이 시키는 강제로 하는 청소를 한다거나 분리수거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운동은 아니지만 운동과 유사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나온 단어가 뭐냐 바로
운동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체 활동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요즘은 네. 그게 뭐냐면 내가 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의도를 가지고 움직여야 운동인데 야 현대인들은 운동을 못하는 핑계가 너무 많으니 그렇죠. 네. 너는 운동은 머릿속에 신경 쓰지 마. 대신 이종현 교수가 집에 가서 청소하고 예를 들면 뭐 분리수거하고 뭐 빨래 개는 이런 것들도 다 운동으로 가름되니 부지런하게 살아라고 하는 텀으로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라는 움직이는 거죠. 초점을 두는 예, 거죠. 그래서 운동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만 뭐 운동화 사야 되고 옷 사야 되고 가까운데 헬스장이 있어도 이런 게 아니고요. 집 안에서 본인 몸만 있으면 운동 같은 신체 활동을 하실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그래서 몸을 많이 움직이셔도 운동이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네. 또 하나, 왜 그러면 이렇게 몸을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냐. 슬라이드에 보시면 심근경색증이 생기는 위험 인자를 쭉 나열을 했는데 네. 제일 높은 것이 아래에 있는 고지혈증이죠. 49%. 네. 그다음에 2등이 흡연, 두 번째 있죠. 35.7%. 네. 규칙적인 운동 습관이 12% 정도 관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운동만 잘해도 또는 부지런하게 생활만 해도 심근경색증이 예방이 네.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스피린이나 네. 오메가3 같은 약을 우리가 복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 효과가 얼마냐면 얼마 안 되나 보네요. 네. 아스피린은 500명이 먹으면 1명의 심근경색이 예방돼요. 생각보다 정말 낫네요. 저 낫죠. 네, 네. 근데 운동은요. 10명 10명 중 1명이잖아요. 자, 자, 돈으로 따지면 아스피린보다가 500배, 그죠? 그러니까요. 50배나 비싼 약이 네.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몸에 집에서 제가 하면 돈을 한 푼도 안 들여도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차이가 큰데도 오메가3 열심히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외래 와서 저한테 교수님 오메가3 먹어도 돼요라고 제가 막 잔소리를 쏟아놨던 스토리 쫙 하면서 막 침튀기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왜 굳이 안 먹으려고 하고 뼈 효과도 막 이야기하면서 그거 먹을 시간에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또 드리는 거죠. 그거 앉아서 이거 할 시간에 차라리 가서 청소하고 고등어 사러 가고 고등어 사러 장 보러 가고 그 다음에 고등어 하고 난 다음에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운동이 더 낫지 실제로 고등어에 있는 오메가3보다가 몸을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고등어 사서 먹는 것보다 고등어 사러 가는 움직임이 더 효과적인 거죠. 가서 굽고 버리고 네. 또 냄새 나니까 막 창문도 열어져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만큼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당장 성용 효과도 있긴 하지만 혈관병의 예방도 된다는 거. 심지어 그래서 미국에서 엄청난 연구를 했어요. 네. 보시면 심혈관 질환이 위험이 있는 예를 들면 가족이 막 다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들한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보시면 담배를 끊었더니만 44%가 예방이 되고 체중만 조절해도 34%, 운동만 해도 12%. 그죠? 음식만 잡고 9%잖아요. 네.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배 끊기가 되게 어렵죠. 그렇죠. 잘 안 끊어요. 맞죠. 잘 안 끊어요. 자,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많이 한 사람 대부분 체중이 어떻습니까? 적당 체중이죠. 그죠? 네. 그죠? 그다음에 음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비교적 관리를 하죠. 하죠. 네. 그럴까요? 규칙적인 운동하는 사람은 체중, 운동 시기가 3개가 세트로 가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네. 합치면 담배보다가 더 좋아요. 다 합치면 46, 뭐 50%가 넘으니까. 실제로 저는 제 환자한테 교수님 저 죽어도 담배 못 끊는다면 그러면 당신이 죽는 것보다는 담배 피는 게 더 나으니까 그렇죠. 운동 열심히 하세요. 운동하면서 적정하게 몸매도 좀 잘 만들고 잘 먹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게 훨씬 더 편하고 싶잖아요. 진짜 운동이 정말 좋은 게 운동을 하면 자연스레 정상 체중도 되고 또 운동하다 보면 이기면 식단도 할까 하면서 열의가 생기니까 건강한 시기까지 생기잖아요. 보통. 예를 들면 뭐 오늘 안 하던 운동을 하고 나면 배가 고프면 괜시리 오늘 자기 몸을 위해서 좀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찾게 되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예를 들면 본능에 욕망에 못 이겨서 뷔페에 가서 음식을 엄청 먹잖아요. 그러면 운동한 사람들은 집에 와서 어떤 생각하냐면 이거 운동해야 되겠는데 운동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상을 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운동은 습관화, 내 머릿속에 자동으로 해야 되는 일종의 습관처럼 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분은 누구냐면 의사라는 직업을 전 세계에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히포크라테스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감기, 암, 심장병 모든 병을 치료하는 원칙을 딱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딱 3가지가 첫 번째 음식. 잘 먹어.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많이 걸어. 그죠?
세 번째가 많이 웃어. 우리 PD님은 인상이 좋으셔서 네. 생글생글 잘 웃으시니까 아마 병이 없으실 거예요. 3번은 잘 이미 챙기고 있는데 네. 이제 1, 2번이 문제네요.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 2번이 같이 가면 좋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예, 뭐 이 애플리케이션 켜면 저를 막 욕망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제가 다 먹고 싶어요. 네. 정말로. 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먹고 싶을 때 먹자. 대신 먹고 난 다음에 운동만 해주면 먹은 효과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예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제 심장병이 생긴 사람도 치료를 해야 돼요. 그리고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하는 방법이 심장 재활이라고 하는 건데 보시면 제일 가운데 뭐가 있죠? 운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있고 심장 재활 치료라고 하는 거는 모든 심장병 환자가 진단받고 치료받잖아요.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에 다 심장 재활 치료를 보는데 다 가면 다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다 운동을 시키는 거군요. 예. 네. 실제로 가면 환자분들 한 10몇 명이 쭉 앉아서 전부 런닝머신을 돌린다거나 사이클을 돌린다거나 또는 트랙을 걷는다거나 네. 또는 거기서 아령을 든다는 운동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방도 되지만 치료도 되고요. 회복이 되는데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 오늘 진단받으면 내일부터 해야 돼요. 바로 하는 바로 게 해야 돼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네. 좋다는 거죠. 과거에는 심장병이 안정이 되기 한 6주, 8주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옛날 컨셉. 가이드라인이 좀 바뀌었나 보네요. 바뀌었고요. 네. 그거는 유교 사변 때 이야기. 엄청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의사가 있으면 이 양반은 유교 사변 때 이야기. 그래서 요즘 조금 배운 젊은 닥터들이나 또 최근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네. 저 같은 경우도 심근경색증으로 오늘 시술했잖아요. 저는 네. 성격이 좀 급하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시술을 하면 오늘 오후에 운동을 시켜요. 근데 무조건 바로군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잘 모르는 쌤들은 옆에서 보면 사고 이런 터질 거 것 같아요.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사실 좀 네. 그랬던 게 심장이 안 좋으면은 무리하면 안 된다부터 그렇죠.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숨 차거나 심장 빨리 뛰는 운동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좀 일반인들의 느낌인데 느낌이죠. 하지만 바로 하는 게 제일 좋다. 네. 거죠. 이게 일반인들만의 느낌이 아니고요. 네. 심지어 치료하고 있는 의사들 안에서도 이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감히 말씀드리면 제가 심장 재활이라고 운동 치료를 환자들한테 한 지가요. 지금 18년째인데요. 네. 운동하다가 문제가 돼서 돌아가신 분은 한 분도 없고요. 운동하다가 뭐 예를 들면 잠깐 어지럽고 쓰러진 분이 한 2분 계시고요. 한 4만 명 정도의 시간을 계산하는데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운동하는 방법만 잘 아시면 아무 문제 없이 운동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대로만 운동을 하면 뭐 심장이 뭐 터지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자, 또 여기서 또 PD님한테 질문 드리면 PD님이 사실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하게 이제 학생 같으시니까 제가 이제 약간 퀴즈처럼 질문 던지는 건데 자, 심근경색을 알았던 사람이 네. 마라톤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왜냐면은 그야말로 심근경색. 극한의 상황이잖아요. 마라톤은. 이미 뭐 우리 표현들 하면 한번 저세회상 갔다 오셨고 심근경색증은 심장 근육이 괴사가 돼서 심장 근육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 보고 마라톤 시킨다 그러면 저 사람이 미쳤나? 한 10km 뛰다가 기절하실 것 같은데요. 10km도 사실은 되게 많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보시면 이게 캐나다에 있는 선생님이 그 옛날에 밥솥 테러가 터졌던 보스턴 마라톤 대회 있잖아요. 네. 저기에 실제로 심근경색 앓은 사람들을 잘 훈련을 시켜가지고 마라톤 완주를 시켰어요. 그 심근경색 환자분들만 모아서 모았어요. 마라톤을. 모았어. 대단하시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환자들만 뛰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닥터도 그 선생님도 같이 마라톤을 한 거예요. 약간 페이스메이커 느낌. 페이스메이커 느낌이고 네. 이 사람들이 뭐 안전한지 보는 거죠. 실제로 저도 마라톤까지는 힘들 것 같긴 한데 워낙 또 힘든 일이니까. 네, 그래서 저도 계속 운동하면서 환자들한테 계속 운동을 같이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장병 환자도 운동을 할 수 있고 운동을 해야만 하고 심지어 열심히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열심히 해야 수 돼요. 있겠네요. 왜냐하면 병이 생기기 이전에 운동하는 거는 예방 목적이지만 병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하는 운동은 완전히 치료약. 치료약이고 그 치료약이 다른 어떤 약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요즘은 운동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희처럼 심장 보는 사람들이 맨날 믿는 이야기가 운동은 보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얼마 전에 우리 유명한 손흥민 선수랑 같은 팀에 있다가 에릭슨 선수. 네, 에릭슨 선수가 운동하다 쓰러졌죠. 맞습니다. 네. 그 양반이 쓰러진 이유가 심장에 선천적으로
비우성 심근병증이라는 병이 있어서 쓰러졌는데 자, 그 사람 지금 다시 선수 생활하고 있어요. 맞아. 들었던 그죠? 것 같아요. 그죠? 네. 가능할까요? 그게 뭐 잠치를 끼고 뛴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들었던 네,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만은 그 정말 극한까지 체력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네. 한번 저 세상 갔다 온 사람에게 장치를 넣어서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다시 운동을 축구를 할 수 있을 만큼까지 어떻게 트레이닝을 쭉 시켜요. 그러면 재활이 쭉 되면 어떤 극한 상황에 가더라도 그때 같은 그런 이벤트가 벌어지지 않을 만큼의 어떤 트레이닝을 시키고 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작동을 하기 때문에 기계가 축구 선수 다시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대표 가서 다시 골 넣고 난리 났잖아요. 사실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게 저도 그거 되게 놀랐던 게 그 축구 선수의 심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반인 이상이잖아요. 네, 일반 이상으로 활동을 맞아요. 하는 건데 네. 이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옛날처럼 일반인처럼만 돌아가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실 텐데 네. 그걸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심장으로 다시 회복한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야구 선수, 축구 선수, 농구 선수들이 그렇게 다 돌아가시는 분도 있었고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빨리 회복을 시킬 수 있어요. 그게 돼서 요즘 나온 이야기가 스포츠 심장학이라는 용어까지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심장이 나쁜 사람 또는 심장이 문제가 있는 사람도 심지어 스포츠를 할 수 있다라고 다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간혹 뉴스에 보시면 스포츠 뉴스에 보면 국가대표 선수들이 진천이나 태릉 선수촌 들어갔다고 할 때 들어갈 때 가기 전에 이렇게 마스크 끼고 우통을 벗고 막 달리기 하는 장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뭐 기계 같은 거 그죠. 착용하고. 예, 그게 바로 이런 스포츠 심장학 즉 운동 처방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모든 심장 환자는 그 검사를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운동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건 참 하기도 어렵고 또 검사 받아야 되잖아요. 인력을 고용할 수도 없고. 네, 또 그 병원 찾아가서 예약하고 검사하고 결과를 또 들었는데 이 담당 진료하는 의사가 또 잘 모르면 또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시는 원칙만 하고 제가 뒤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보약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실제로 운동을 시행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운동의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은 얼마나 자주 하느냐, 얼마나 세게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하느냐, 그리고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하느냐인데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빈도는 일주일에 3일에서 5일, 최소 이틀에 한 번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강도가 어려워요. 중간 강도라고 하는데 갸우뚱하실 거예요. 뒤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시간은 이틀에 한 번인데 최소 30분에서 가장 안전하게는 1시간 동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종목은요. 종목도 되게 따지기 힘들죠. 예를 들면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저는 배드민턴 좋아하시죠? 네. 하셔도 되죠. 좋아하는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배드민턴 싫어하거든요. 팔이 아파서. 그러면 저는 그냥 달리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아니 뭐 운동을 하고 싶은데 의사한테 물었는데 의사가 아니 배드민턴 이야기도 하지 않아. 그런데 나는 배드민턴 하고 싶어. 그럼 못하느냐? 아니에요. 종목은 상관없어요. 종목은 상관없기 때문에 강도 설정만 잘 하시고 이틀에 한 번 1시간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꼭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부터 하실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보통 우리가 오늘도 제외에 19살짜리 직장인이 교수님 가슴이 아파서 왔어요 했어요. 가슴이 아파서 왔어요. 어디가 아파요 짚어봤더니만 어디가 아프냐?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파요. 전반적으로 다 아파요. 군데 아파요. 그 왜 아플까요? 근육이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정말 심장이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심장의 문제 때는요. 아픈 부위가 옮겨 다니지 않아요. 심장은 정확하게 여기 있기 때문에 심장의 문제 때 여기만 아파요. 근데 여기 움직이면서 아프고 두 번째 아픈 부위를 눌러보셔가지고 그 부위가 아프잖아요. 근육통, 관절염. 그 사람은 왜 그러냐? 여성인데 항상 이 자세예요. 이렇게 움츠려 어깨 말고 있으니까. 움츠려 있고 작업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가슴 통증으로 외래오는 사람의 70%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육이나 연골이나 뼈에 문제로 와요. 근데 대부분 이 자세 때문에 오기 때문에 모든 심장 환자의 첫 번째 운동은 뭐다? 가슴을 활짝 펴라 해요. 결국 오인할 수 있는 확률을 줄이는 거죠. 병원비 아낀다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뭐 심장 문제면 다 큰 병원 가는데 다니잖아요. 근육통 가지고 큰 병원 가면 돈 낭비잖아요. 네, 사실은 저한테 오시면 진료비 17,000원만 내면 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가면 검사 나가면 70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누를 때 아픈데 가슴 펴라고 했는데 가슴을 쭉 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만세 운동이죠. 만세 운동. 만세. 네. 만세하고 쭉 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펴시면 심장 수술하신 분도 회복이 되고요. 이 자세를 자주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가 근육이 이완이 되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져요. 두 번째, 가슴이 활짝 펴지면 네. 혈압과 맥박이 떨어집니다. 아, 정말요? 네, 왜냐하면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 이완이 되기 때문에 심장이 해야 될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혈압 환자들을 간혹 이렇게. 네, 네. 이 의자에 이렇게 앉아. 이게 첫 번째. 그래서 무조건 어떤 운동을 하시더라도 심장 혈관 환자는 먼저 가슴을 펴시고 만세를 하신 다음에 가슴을 최대한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를 첫 번째 하시도록 해서 보시는 것처럼 만세. 천천히 팔을 돌리시면서 만세 하시고요. 이렇게 만세해서. 네, 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를 들면 옛날에 양반걸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는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런 자세를 취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이 목 디스크 있잖아요. 네. 여기가 좋아지고 승모근이 좋아지기 때문에 등이 아픈 분들도 많아요. 심장 환자들이. 네. 그래서 이 자세 하시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오늘 주무시기 전에 딴 동작 하지 마시고 이 동작만 하시고 주무셔보세요. 쫙 늘었다가 네, 네. 편안하게 주무시는 편안하게. 거죠.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첫 번째. 네. 그래서 아가들 사진 붙여놨잖아요. 네. 만세. PPT 한번 보실게요. 네, 네. 보시면 만세 운동, 그죠? 남자분들 이렇게 팔 돌리잖아요. 네. 그다음에 아가들 보면 만세 하잖아요. 만세 이렇게. 네, 그래서 만세. 저는 실제로 그래서 다른 KBS 이런 데 방송 나가서도 다른 거 없이 하나만 밀어요. 만세 운동 이렇게 밀고. 요것만 하면 네. 이제 많은 것들이 많은 걸 좋아지니까요. 좋아졌다. 네. 가슴 아픈 통증 많이 좋아지셨다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어떤 운동을 할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동의 종류는 배드민턴, 러닝 같은 것들도 있지만 또 운동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뭐 농구, 축구, 뭐 그 아이들, 달리기. 네, 그 아이들은 대부분 유산소 운동. 그렇죠. 또 운동이라고 하면 근력 운동 근력 있죠. 운동, 그죠? 네. 뭐 아령을 든다 하죠. 근력 운동 있게 되는데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있게 되는데 심장 환자들, 혈관 환자들이 또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가슴 펴기 같은 네. 스트레칭이라고 그러죠. 스트레칭. 아, 근력, 유산소 스트레칭. 추가로 스트레칭. 스트레칭까지. 요 세 가지가 세트로 가야 돼요. 아. 그래서 운동하시기 전에 스트레칭 한 5분 하시고요.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30분 정도 하시고 네. 근육 운동을 한 10분 정도 하시고 또 마무리에 스트레칭 운동. 그래서 1시간을 꼭 채우셔야 되는데 유산소 운동을 대략 한 30분 내외로 하시고 네. 스트레칭을 앞뒤로 5분 정도 하시고 근육 운동을 대략 한 20분에 10분 정도 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산소 운동은 하시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하셨는데 배드민턴이든 축구든 네, 뭐 심지어 뛰기든. 걸레질도 유산소 운동이에요. 걸레질도. 걸레질도 유산소 운동 하셔도 되고 자 근육 운동은 보통 우리가 근육 운동하면 대부분 무슨 몇 개를 든다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제가 아까 PD님한테 밴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밴드 어떤 주시면. 걸로 드릴까요? 뭐 아무거나 네, 상관없습니다. 그럼 요걸로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저희가 네,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 병원에 있는 심장재활센터나 어떤 좀 병원에 있는 이런 물리치료사 선생님들한테 가시면 네. 이 밴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네. 이 밴드는 컬러에 따라서 이 뭐라 그러나 장력이 좀 다르죠. 다른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일 낮은 장력부터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보통 근육 운동이라고 하면 아령을 드는 것부터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쭉 당기잖아요. 네. 이것도 근육 운동이에요. 네. 여기가 지금 네, 근육 말씀드린 운동이에요. 거죠. 근육 네. 운동이고 아까 말씀드렸지 위쪽에서 이렇게 펴셔도 근육 운동이 돼요. 그리고 굳이 이게 자세가 잘 안 나오시잖아요. 그냥 말씀드렸지만 팔을 쭉 펴신 다음에요. 이렇게 텐션만 약간만 두셔도 이게 근육 운동이 돼요. 이걸 우리가 등척성 근육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육의 길이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네. 힘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운동이 좋으냐? 혈압이 이 운동할 때 제일 많이 떨어져요. 아, 그래요? 고혈압 환자들 우리가 달리기 하면 잘 떨어진다 생각했잖아요. 네. 아니에요. 이거. 등척성 근력 운동. 요게 네, 효과적이군요. 네. 근데 그래서 마트에 가시면 우리 다로 시작하는 아주 싼 거기 가시면 네네. 2,000원, 3,000원짜리 있어요. 사실 이것도 거기서 한 거거든요. 어우, 다 거기서. 훌륭하다 진짜. 네. 이렇게요. 그래서 이 TV 보시는 중에 네. 영웅이 노래 나오거나 찬원이 노래 나와도 노래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도움 많이 돼요. 요거 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이것도 힘들잖아요. 공 한번 주세요. 네네네. 저희가 이것도 다 네. 땡땡에서 산 공. 네. 네. 요 공은 조금 크긴 한데요. 네. 사실은 아가들 잼잼이 공처럼 조금 작은 공도 괜찮고 이 정도 공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느냐? 한 손에 잡으세요. 네. 한 손에 잡고 힘을 쭉 주시면 돼요. 악력기처럼. 네. 이게 왜냐하면 악력은 사망률, 심장병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논문 결과가 아주 많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잡으시면 힘이 잘 안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말씀드렸지만 내가 힘이 들어가는 만큼
뭐 이거를 올린다 내린다 이거 전혀 하실 필요 없고 그 상태에서 그냥 손가락 힘을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계란 잡을 때 손처럼 네. 계란을 너무 세게 지면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아. 그런 느낌으로 지그시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렇게 요게 등척성 운동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요 공이 좀 크다라고 하면 농구공이나 축구공 같은 것들을 가지시고 요런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주셔도 돼요. 아, 이렇게 그냥 예, 밀어서. 악력을 그냥 악력으로. 적으로 네, 착만 네, 주면 네.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저거 2,000원, 요거 2,000원? 요게 1,000원이었어요. 1,000원, 네, 그러니까요. 1,000원짜리 잼잼이 공은 혹시 손자, 손녀가 있으면 아가들 가지고 노는 말랑 공 가지고 한 손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큰 거면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좀 궁금한 게 아까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팔을 꼭 이렇게 들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네. 잡고 하셔도 돼요. 네. 근육이 굳이 네. 굽히거나 높이거나 하실 상태 필요 없고요. 어떤 자세든지 딱 고정하신 상태에서 네. 악력만 주시는 거예요. 아, 요렇게. 왜냐하면 다른 근육이 들어가게 되면 힘이 들게 되고 요게 집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관절이 예를 들면 소파에 쭉 앉으신 다음에요. 네. 그냥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아, 그냥 요기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 밴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만 집중을 하시면 되는데 요게 생각보다요. 운동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시고 나면 오늘 했을 때 힘보다 내일이 엄청 좋아져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중에 하시다 보면 재밌어지면 저글링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두 개, 세 개. 네. 이거 하시면 최고. 이거 저글링 할 줄 하시면 아는데? 저글링까지 할 수 있으면 네. 첫 번째 악력 좋아지고요. 시력 좋아지고요. 그쵸. 치매도 좋아지고. 그쵸. 이거 반응 속도가 되게 네네네. 빨라지잖아요. 저 참고로 저글링 못합니다. 홍보만 하실 분이죠. 네, 하면 네. 좋다. 하면 좋다. 저 몇 번 시도하면 실패해가지고. 어렵죠.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는 하라고 하는데 저는 못하거든요. 어쨌든 네. 공이나 밴드 가지고 힘 주시면 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는 나는 밴드도 없고 공도 없다. 네. 그러면 자기 몸이 가장 좋은 운동 기구예요. 어떤 운동이죠? 자, 예를 들면 여기 제가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저희가 의자에 이렇게 서보세요. 서보셨다가 섰습니다. 섰잖아, 그죠? 네. 그냥 의자에 앉잖아요. 네. 앉으시면 돼요. 앉으면 돼요. 앉으면 되는데 완전히 앉으면 안 돼요. 완전히 앉으면 안 돼요? 완전히 네. 앉아요. 그냥 이렇게 네. 그죠? 엉거주춤하죠? 다 네. 올라오시면 돼요. 아, 네. 올라오시면 이렇게 되죠? 네, 또 다시. 네, 그냥 요 자세. 이게 달락말락한 네, 정도까지. 네. 이게 자기 몸을 이용한 근육 운동이라서 최근에 칼리스테닉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심장병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무거운 아령을 들 때 하다 보면은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팍 혈압이 팍 높아서.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막 과부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건데 아. 자기 몸을 가지고 네. 자기 몸은 이미 내 심장이 적응이 돼 있는 무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안녕 빠이빠이 안녕 빠이빠이 그리고 심지어 의자가 없으시면 굳이 의자에 안 앉아도 되고요. 그냥 바닥에 이렇게 앉으셨다가 이렇게 올라오셔도 돼요.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소기구가 있으면 그 근육만 힘을 주는 등척성 근력 운동을 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 자기 몸을 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어떤 동작이든지 간에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몸만. 네, 이런 것도 근력 운동 너무 좋은데 이것도 위험하다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위험했어요. 네, 하고 생각해서 안 해요. 아, 정말요? 근데 뭐 말씀드렸지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같이 가야 운동 효과가 극대화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젊은 사람들은 1시간 내 근력 운동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젊은 사람은 하루 종일 달리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라고 놔두는 거고요. 네. 우리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제일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하나만 외길 인생이 아니라 아니요. 골고루 이렇게 절대로. 스트레칭까지. 우리가 사람이 네. 반찬도 맛있는 갈비를 처음에 먹었을 때는 맛있잖아요. 그렇죠. 3, 4일 계속 드시면 어떻게 돼요? 물리죠. 물리고 안 먹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의 종목은요 계속 바꾸시고요. 또 하나 혼자 하시면 지겨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교수님 하니까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오늘은 앞집 사람, 내일은 뒷집 사람, 내일은 동기 동창 등등 해서 좀 재밌게 이렇게 하시는 것을 도움 추천드리기 때문에 그건 정말 좋은 것 같은 게 네. 제가 사실 이렇게 근력 운동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들 다 이런 것만 떠오르잖아요. 네, 네. 근데 심장 환자분들을 위해서 또 중년이나 노년분들은 이런 운동 충분히 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죠. 자기 몸이 네. 자기 심장과 혈관에 가장 적합한 운동 기구예요. 굳이 어디 가서 뭘 사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손을 쥔다고 말씀드리고 공이 있으면 쥔다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공도 없다라고 하면 그냥 이 상태에서요. 네. 그냥 주먹 쥐셔도 돼요. 그냥 이상 힘을 주는 연습을 하는 거죠. 힘만 이렇게. 주셔도 네. 여기 있는 근육이 등척성 근력 운동이 되기 때문에 네. 혈압이 뚝뚝
뚝 떨어져요. 이렇게 딱 그냥 들어가 보면서 네, 이런 네, 것만 있어도 네, 이런 거 있어도 돼요. 되는 네.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제일 좋은 운동은 뭐가 있죠? 바로 항문 쪼이기. 아, 항문 쪼이기도 맞아요. 항문 쪼이기면 네, 너무나 좋죠. 그죠? 네. 변실금도 생기지 않고 남성분들 네, 성기능도 좋아지고 요실금도 안 생기기 때문에 앉아서 남들이 모르게 네. 네. 사실 마치 지난주에 저희가 여성 배뇨장애 예방을 아, 했거든요. 그때 네. 이걸 배웠었는데 네. 그때도 항상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이런 거는 너무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언제든 할 수 네, 있으니까 네. 너무 좋은 운동이다. 또 하나 그게 여기만 좋은 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고 너무나 좋은 근력 운동이기 때문에 네. 돈 안 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죠? 뭐 이것도 안 하실 거나 이것도 안 하시면 안 그러니까요. 되죠. 오늘 네.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안 하시면 진짜 이거는 서운하시잖아요. 또 많이 서운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중년이든 노년이든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운동이잖아요. 아까 네. 보여드렸던 밴드로 밴드로, 이렇게 네, 버티고 밴드로 있기, 버티기. 그리고 공을 쥐고, 쥐고 있기. 있기. 그다음에 공도 없으면 악력을. 악력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자기 몸무게를 이용한 뭐 여러 가지 스쿼시나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거나 벽에 그냥 기대 있다거나 또 남자분들 옛날에 군대 갔다 푸시업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네. 푸시업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30개, 40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냥 그 자세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의미만 두시면 돼요. 아. 예를 들면 막 친구들끼리 경쟁 붙어서 40개, 50개 했다 이거보다는 한두 개를 하더라도 천천히 자세에서 근육의 힘을 느끼시면서 하시면 가장 최선의 운동. 그리고 반드시 걷기나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 배드민턴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전후로 가슴 펴기 같은 스트레칭 운동을 같이 해주셔야 처음에 운동할 때 혈압, 심장과 혈관이 스트레스를 쫙 받았다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쭉 떨어집니다. 요 코스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심장이나 혈관이 받는 스트레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갑자기 아까처럼 이렇게 이런 네, 거 갑자기 네, 네, 해버리면은. 갑자기 올라. 예를 들면 뭐 지나가다 보니까 네. 쌀 20kg가 있어. 근데 나가 왕년에 막 들었던 사람이라면 네. 그냥 팍 들면 큰일 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쌀 20포대 드시기 전에도 우리 막 몸 풀고 하시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 아, 정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과하게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요 원칙만 잘 지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보다가 좀 떠오른 건데 네. 그 유니님이 네. 줄 서서 기다릴 때 이렇게 네. 까치발 들었다 열었다 그 이런 뒤에 거 하신대요. 제가 말씀드릴 아,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 제가 네. 못 들은 걸로 저 하시죠. 슬라이드 주는 네.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네, 못 들은 걸로 까치발, 하시고. 네. 까치발 저는 까치발 애호자예요. 네, 저는 까치를 좋아하지 않지만 까치발은 좋아합니다. 아, 네. 까치발은 먹을 건 없지만,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기 몸을 이용한 운동, 윗몸 일으키기도 괜찮고요, 스쿼트 괜찮고, 플랭크도 다 괜찮아요. 뭐 물구나무 무서기도 다 괜찮아 하셔야 되고요. 보시면 운동의 종목에 따라 효과가 조금 달라요. 네. 근육을 키우고 싶은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역기 운동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심장혈관 환자는 근육을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죠. 혈관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시면 혈관과 심장은 주로 앞쪽에 있는 걷기나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인데 특히 심장보다는 혈관이 근육 운동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네. 세 번째, 그죠? 보니까, 모양이, 네. 그죠? 그래서 반드시 근력 운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굳이 무거운 역기 운동이 아니고 말씀드린 밴드나 공이나 자기 손잡기 또는 자기 몸무게를 이용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나도 이제 뭐 운동하고 싶어라고 하는데 사실은 병이 조금 중증인 환자분들은 이렇게 원칙대로 하시면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보통 병원에 가시면 이런 검사를 다 해요. 이 검사를 하면 데이터가 한 400가지가 나와요. 쫙 나오면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막 해석을 해가지고 운동을 처방을 해요. 이 정도만 하세요? 이건 네네. 하세요? 이 운동을 하시는데 어떤 강도로 얼마나 오래 해야 되고 일주일 뒤에 다시 나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쭉 처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원래는 처방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저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원칙이 있다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세 번째 탑뷰로 들어가면 우리 종목도 배웠어요. 네. 제가 아까 운동은 중간 강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운동이 저강도, 중간 강도, 고강도. 고강도는 뭐 알 것 그죠? 같을 때. 뒤지기 힘들 것 같을 때. 뒤지기 힘들 것 같을 때. 죄송하지만 네. 중간 강도라고 하지. 왜? 근데 저강도는 운동이 없으니까 중간 강도라고 하는데 네. 사실 중간 강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감이 안 와요. 안 오죠? 네. 혹시 혈압 재보세요? 제만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나죠. 이런 네.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 환자는 혈압, 수축결합, 이완결합 마지막에 맥박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맥박. 우리 헬스장 가면 혈압계가 다 있는데 네. 혈압만 보지 마시고요. 맥박을 봐야 돼요. 왜? 맥박을 알아야만 운동 강도를 내가 처방을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자, 제일 심플한 게 요거예요. 네.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요. 예를 들면 제가 원래 50살이라고 감안하면 220에서 50을 빼면 170이죠. 네. 170에 65에서 85%를 가운데 75%를 치면 170 곱하기 0.7을 하면 대략 120번 정도 돼요. 그러면 1분의 맥박수가 120회 정도 되는 강도의 운동이 딱 중간 강도예요. 딱 이 가이드라인이 딱 있나 보네요. 그래서 요즘 우리 헬스장에 가시면 런닝머신이나 사이클장에 가시면 손을 딱 잡으면 맥박이 나오는 기계들이 많습니다. 맞아, 봤던 것 같아요. 맞죠? 네. 거기에 보면 맥박이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원래 50살이다 그러면 막 달리기 하시다가 딱 맥을 잡았는데 맥박이 120회잖아요. 딱 좋아. 그때가 딱 더 올릴 필요도 없고 그냥 네. 그 상태에서 30분 쭉 하면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독하시는 분들은 꼭 애청하시는 분들은 220에서 나이를 빼서 0.7, 0.8 정도 곱하시는 게 적절한 중간 강도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 220이란 게 고정된 숫자가요? 고정된 숫자예요. 고정된 숫자. 그러니까 이거 왜냐하면 네. 많은 이제 운동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만 운동 강도 설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220에서 나이를 빼서 곱하기 0.7 정도 했을 때 제일 좋다. 그래서 60세 어르신이면 대략 100회 언저리, 네. 50세면 120회, 40대시면 130회, 30대? 30대 초반입니다. 아니, 20대. 딱 만으로 28입니다. 보통 이 정도 되시면 네. 맥박수가 140, 150회까지 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운동하는데 맥박이 그 정도 올라가지 않잖아요. 네. 그건 운동이 아닌 거예요. 그건 저강도 저강도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운동은 나이대에 맞게끔 적정하게 올리셔야 충분히 운동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바로 사진 찍으셔가지고 집에서 계산해 보시면 좋아요. 딱 그러면서 헬스장에서 이 정도 올라왔으면 나한테 이 강도가 딱 맞는 네, 운동이구나. 더 올리실 필요 없어요. 더 올려봐야 효과 네. 별로 없어요. 더 올려보셔야 괜히 힘만 더 들기 때문에 그 강도에서 30분 마시면 충분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구체적이네요. 220에서 나이를 빼셔서 0.7 또는 0.8 정도 곱하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셔야 된다는 거, 운동은 하시고 싶은 거 마음껏 하시고 적어도 이틀에 한 번 하시라는 거. 그런데 네. 맥박을 못 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 그죠? 있죠. 혈압계도 없고 네. 기계도 1인 기계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이게 이제 강도를 표시하는 이제 스케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표정이 보이는. 네, 표정 보이죠, 그죠? 한 19, 20점 가면 이런 사람이고요. 근데 보통 이제 중간 강도는 어디냐? 11, 12, 13 정도 돼요. 뭐냐면 내가 쭉 달리기 하는데 네. 약간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 정도는 뭐 이 정도 상태. 그게 중강도. 그게 중강도예요. 그러면은 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30분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웃어야 30분 할 수 있잖아요. 네. 30분 못하죠. 한 5분 지나면 때려치고 싶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약간 가볍네, 약간 할만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강도로 30분. 그러면 충분히 하죠. 모든 분들이 시도해 볼 수 하실 수 있겠네요. 있죠. 그래서 대부분 근데 보통 우리가 예를 들면 한강변에서 하시는 분이 한강을 2시간 걸었어요. 네. 운동이 안 되죠. 그냥 편안하게 걷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운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운동했다라고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운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했을 때 조금 힘들어야 돼요. 땀도 그래서- 나고 네, 네. 숨도 조금 차고. 네,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너 좀 힘든데라고 하는 정도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것도 힘들다라고 하면, 저랑 만약에 PD님이 두 명이서 운동을 같이 하는데, 네. 가볍게 뜁니다. 네, 뛰면서, 뛰고 있어요. 네, 오늘 저녁에 우리 뭐 먹을까? 맥주 한잔 할까? 네, 이렇게 대답이 바로 나오면 네. 이거는 가벼운 운동. 그래요? 네, 자, 하다가, 야, 우리 노래 한번 불러볼까? 물. 네. 이 정도 되면 중강도 운동. 노래를 못 못 부를 제대로 정도. 못 부를 정도. 네. 대답이 금방 나오지 않고 대답하는데 한두 호흡을 하고 나오는 정도. 그러니까 두 명이 예를 들면 산책을 할 때는 네. 속도를 좀 빠르게 걸으시면서 대화를 해보시면 돼요. 대답이 바로바로 튀어 나오지 않을 정도면 중간 강도. 대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강도 올려야 돼요. 그 이제 운동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안 되는 거네요. 거고 심지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노래를 못 부르는 정도만큼의 강도가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이거 바로 측정이 되겠네요. 네, 하면서 네, 네, 너무 네. 쉽게 측정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틀에 한 번씩 하셔서 1시간 정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달리기도 못하겠고 걷기만 오로지 하겠다. 그러면 걷기는 중간 강도 운동을 이틀에 한 번씩 1시간씩 하는 양이 매일 하면 얼마냐? 대략 하루에 8,000보에서 10,000보 정도. 많이 걸어야 돼요. 많이 걸어야 돼요. 네.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돼요. 그래서 나는 다른 운동을 전혀 못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산책을 매일 하시되 대략 8,000보에서 10,000보 정도를 하셔야 돼요. 핸드폰에 다 찍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저는 외래 볼 때 환자들 핸드폰 뺏어요. 그 측정된 거 봐요. 보려고. 네. 운동 안 해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줘보려고. 보면 걸음보 숫자 나오거든요. 네.
2,000, 3,000 보면 저한테 그날은 아주 짝살나시는 날이고 한 8,000번 만보 그러시면 아 감사해요 이렇게 하거든요. 심장 지금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다고. 네. 왜냐하면 의사니까 내가 치료한 환자가 좋아지면 저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람도 있고. 그러니까 네. 하라는데 안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일 좋은 운동은 빨리 걷기예요. 빨리 걷기가 사실은 가장 좋은 운동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가 추천하는 거고 아무거나 다 하셔도 돼요. 자 이제 나옵니다. 나는 그래도 8,000보도 못 걷겠고 운동도 못 하겠고 맥박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강의하다가 제가 갑자기 일어나서 네. 일어납니다. 갑자기 네. 까치발이 듭니다. 이렇게 들잖아요. 두 번 하고 앉아요. 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스낵을 먹는다, 간식을 먹는 것처럼 이걸 운동 네. 간식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운동 간식 가진 방법이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피디님. 네. 갑자기 다리를 쭉 펴는 겁니다, 이렇게. 다리 펴요? 쭉 네, 펴요. 이렇게 네. 보이시죠? 또 내리죠. 네. 또 반대편 쭉 올리죠. 네. 그래서 시간 날 때만 하면 돼요. 스낵 운동 한 건가요? 네, 네. 이거 스낵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오.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면 뭐 드라마 보시다가 소파에 앉아서 한 3시간 보시죠. 요즘 아버님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가슴 한번 펴시고 난 다음에 주먹 한번 쫙 잡으시고 네, 그다음에 힘 주고. 보시면서 다리 쭉 폈다가 내렸다가 쭉 폈다가 내렸다가 그리고 아까 보신 거 이제 까치발 우리 어머님들 설거지 하시거나 쓰레기 버리러 가실 때 엘리베이터 기다리실 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까치발 간혹 지하철에서 저의 뒷모습을 보시는 환자분들 저한테 이 교수 너는 왜 가만히 못 있느냐 저 까치발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까치발 들기도 좋으니까 뭐든지 그래서 운동을 꼭 힘들게 안 하신다 하더라도 간식 먹는 것처럼 짬날 때마다 하시고 싶은 운동 하셔도 된다는 거 보시는 것처럼 저는 양치할 때도 스쿼팅이에요. 양치하면서 가만히 못 있잖아요. 양치하면 양치. 주변 사람이 웃겨 하겠네요. 주변 사람이 웃어도 제가 개그맨이 아닌데 그렇죠. 근데 뭐 나는 오래 살아야 되니까. 갑자기 대화하다가 이러고 실제로 제가 막 샤워하다가 네. 양치하다가 문이 열려서 혼자 막 운동하고 있어요. 지나가던 집사람이 저 사람이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이렇게 본 적이 내 있는데 남편이 이상해. 네. 근데 말씀드렸지만 짬을 내셔서 무슨 거라도 하시는 게 제일 낫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네. 나는 적어도 못하겠어. 근데 주말에 몰빵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 우리가 주말 전사라 그래요. 전날 거의 죽도록 해야겠네요. 네, 주말에 1시간, 2시간씩 몰아서 하셔도 돼요. 돼요? 안 하는 사람보다가 훨씬 효과가 좋고 심지어 네. 매일 하는 사람과 효과가 비슷해요. 정말요? 네. 정말 그렇기 때문에 몰랐네요. 주중에 너무 바빠. 그럼 나는 주말에 몰아서 운동하셔야 돼요. 다만 말씀드렸지만 너무 강도를 세게 하시면 피곤하니까 중간 강도로 내가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주말에 즐기면서 해야 되지. 사이클 좋아하신다 그러면 사이클 한 2시간 타셔도 돼요. 근데 너무 힘들게 막 서울에서 갑자기 막 저기 대전 갔다가 부산 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까운 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즐겁고 재밌게 행복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운동하면 뭐 다 좋죠. 그죠? 네. 운동은 사실은 5분만 뛰어도 사망률 10%는 감소되거든요. 그리고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많이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자 보시면 TV 적게 보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집에서 그냥 빨래, 청소, 계단 오르기, 지하철 타기 등등등 습관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과도한 운동은 금물이다. 헬리콥터 타고 간혹 주말에 헬리콥터 등산 가다가 쓰러지시는 분들 지지난주에도 동아 마라톤을 했는데 2명이 쓰러졌어요. 갑자기 무리하셔서 그런 거죠. 자기 건강 상태에 대한 어떤 과신 때문에 운동을 무리하면 저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간 강도 운동부터 시작하시면서 천천히 올리시라는 거. 그리고 즐겁게 하셔야 돼요.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승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즐겁게 내가 목적을 가지고 운동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인데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보니까 맞는 것 그다음에 평생 해야 되잖아요. 밥 먹듯이 화장실 가듯이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게 느낀 게 심장병 환자라고 이렇게 심장 보존해야 돼. 안전하게 집에 누워 있어야 돼. 절대 안 되고 그 누구보다 더 운동이 필요한 사람이고 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운동 뭐 해가지고 심장 잘못돼서 돌아가신 분 없다고 하셨잖아요. 15년간 보셨는데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리한 운동만 안 하면 심장 건강이 정말 좋아진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알려드렸던 운동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전 좋았던 게 이래도 이것도 안 되면 이걸 하면 되고 이것도 안 되면 항상 약간 다들 변명이 너무 많잖아요. 난 평일에 시간도 없고 나 힘도 없어. 그럼 이걸 하면 됩니다. 하면서 저의 목적입니다. 핑계를 차단해버리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어떠한 핑계에도 대비를 다 해줬네요.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요. 다 준비가 돼 있네요. 간혹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직업적으로 뭐 노동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럼 직업으로 일을 할 때는 운동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논란이 좀 있긴 한데 직업으로 몸을 움직일 때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운동 네.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러네요. 직업으로 몸을 많이 움직여 플러스해서 운동을 또 따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직업으로 몸을 쓰는 효과랑 같이 해서 더 복합적으로 좋지. 그거 하신다고 운동을 안 하시게 되면 운동 안 하는 사람과 비슷해져요. 결국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운동해야 맞습니다. 된다는 걸 강조해 네, 주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일로 하셨더라도 따로 시간을 내서 오늘 말씀드렸던 운동 규칙을 지켜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질문들 들어왔는데요. 남은 네. 시간은 좀 질문들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캐모마일 님이 네. 경동맥 플라크로 스타틴과 실로스타토를 복용 중이신데 매일 30분 가볍게 러닝하는 존투 운동이 혹시 중강도 운동인가요? 네, 저게? 전투가 중강도 운동 정도 되는데요. 네. 경동맥 플라크는 경동맥 안에 기름 찌꺼기가 좀 끼어 있기 때문에 약으로 이제 스타틴이랑 실로스타tin 약을 복용을 시키는데요. 우리 몸 안에 기름 찌꺼기가 끼면 없애려고 약을 드시잖아요. 네. 운동이 약만큼이나 끼어 있는 기름 찌꺼기를 없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 운동 하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고요. 하시다가 조금 이제 익숙해지시면 강도를 존 3 조금 올리시거나 아니면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처음에 하셔서 재밌게 하시다가 이쯤 하니까 너무 좀 심심하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강도를 올리시거나 시간을 조금 늘리시면서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저한테도 되게 좀 공감되는 게 사실 저도 스타틴을 먹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운동을 좀 해야겠네요. 네. 네. 하셔야죠. 콜레스테롤이 정말 높아서 스타틴을 먹기 시작했는데 네. 운동의 중요성 느끼고 갑니다. 이런 오늘. 몸매인데 이제 네.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것 같으면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유전적으로 조금 콜레스테롤 많이 높더라고요. 그런 네.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식생활 습관, 운동 습관, 약이 콤비로 가셔야 네. 네, 만순부강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배운 운동 꼭 저부터라도 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애플님 질문입니다. 네. 협심증을 진단받은 지 3개월이 되신 61세 여성분이신데요. 운동 방법 좀 추천 부탁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오메가 얘기 나왔네요. 오메가, 비타민 C, D, 뭐 쿠텐, 코엔자임 큐텐이라고 코큐텐 하는 뭐 네. 버릴까요? 이렇게 효과 없다고 버려야겠다고 지금 생각하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좀 네. 얘기를 협심증 진단받은 지 3개월 지나셨기 때문에 어떤 운동이라도 다 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마라톤도 하셔도 되는데요. 저기 언급하셨던 약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과서적으로 추천하는 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협심증 환자의 운동 원칙을 딱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협심증은 예를 들면 쭉 운동을 하다 보면 본인이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픈 지점이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협심증이 시작되는 포인트인데요. 네. 그 포인트 딱 느끼시잖아요. 거기서 바로 스탑하셔야 돼요. 그때 딱 멈춰야 네, 되는군요. 멈춰야 돼요. 그래서 네. 심장이 막 병이 생기려다 딱 쉬어서 심장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또 가시고 또 가시고 하시다 보면 점점점 좋아지는데 처음에 조금 아픈데 굳이 이거를 이기려고 운동하시다 보면 아까 제가 삐뽀 문제가 생길 수 거죠. 있기 네.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씩 본인한테 맞는 운동을 즐겁게 해보시고 내가 몸에 무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강도를 올리셔도 되기 때문에 바로 튀어나가셔가지고 마라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조깅, 러닝부터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몸무게를 이용한 근육 운동도 같이 해보시면서 본인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잘 체크하시면서 운동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애플님 같은 경우가 정말 무리하지 않고 네. 정확한 선을 알고 알고 운동해야 운동하셔야 되는 돼요. 거겠네요. 제가 오늘 운동해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막 운동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이제 협심증이나 심장 환자분들은 본인의 마지노선을 항상 머릿속에 그어 놓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막 운동하다 숨이 차잖아요. 그러면 일단 정지. 모든 운동을 스탑. 우리가 아까 등산을 가시다가 꼭대기에서 헬리콥터 많이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게 네. 바로 본인의 마지노선이 분명히 워닝 사인이 있는데 무시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시는 분들. 항상 본인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조심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 질문 네. 빠르게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팽수님이 네. 자렐토가 부정맥 치료제인가요? 자렐토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항응고제, 피를 묽게 하는 약입니다. 부정맥이 있으면 혈전이 생겨서 뇌졸중의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혈전을 녹이는 약. 그러니까 부정맥 자체의 치료약은 아니고 부정맥으로 인한 합병증을 막아주는 약이기 때문에 부정맥이 치료가 되면 저 약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네, 커피러버님 질문 저희가 오늘 조금 강연 보여드리면서 네. 좀 답변이 됐을 거예요. 뭐든지 다 하시면 됩니다. 네, 뭐든지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전진애님이 혈압이 높으면 수술을 못 하나요? 병원에서 혈압을 재면 왜 이렇게 높게 나오는지. 저도 병원에 가면 혈압이 높게 나옵니다. 다들 많이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게 네. 왜냐하면 백의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자, 운동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헬스장에 가면 혈압계가 있잖아요. 네. 보통 어른들이 혈압을 언제 재느냐? 운동하고 난 다음에 재요. 운동하고 난 다음에 재는 혈압은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아, 정말요? 네. 운동하고 난 다음에 혈압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운동하시기 전에 혈압을 재셔야 되는데 혈압이 200이 넘어가잖아요. 수술도 못하고 운동도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렇기 네. 때문에 혈압은 반드시 운동 전에 측정하셔야 되고 병원에서 너무 높게 나오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혈압약을 드시고 수술을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100의 고혈압인데 저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집에서도 혈압을 재고요. 병원에서도 혈압을 재고 요즘은 24시간 동안 반지나 이런 기계를 가지고 계속 혈압을 측정하는 기계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혈압 측정이 가능합니다. 네. 좀 더 많이 측정을 해보시고 해보면, 정확한 수치를 아는 게 아는 게 중요하겠네요. 중요한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강나영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심장 질환이 없는 30대 젊은 사람들도 운동 부족이나 신체 이런 게 다 부족하다면 심폐기능 떨어질 수 있을까요? 오, 진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는데요. 자, 심장이 이렇게 펌핑하면 우리가 네. 항상 숨을 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심장과 폐가 같이 가요. 그래서 폐가 나쁘거나 심장이 나쁘면 심폐기능이 떨어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근육이 없게 되면 근육에서 소위 말하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뿜어주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100% 심폐기능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장 기능이 진짜 심해서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도 운동을 잘하게 되면 심폐기능이 정상인처럼 올 수 있어요. 반대로 아무 병이 없는데도 운동 안 하고 근육 없어지고 자꾸 수그리고 스트레칭 안 하게 되면 심폐기능이 마치 중증 환자처럼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심폐기능은 병에 얼마나 중증도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얼마나 내 몸을 잘 훈련시키는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나눴던 얘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 운동은 예방제이자 치료제라고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네. 이건 좀 예방제 개념으로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네. 정상이더라 하더라도 네. 운동을 하는 것이 심장병을 예방하고 네. 네. 끝까지 오래오래 이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 우리 같습니다. 100세까지는 네. 병원에 돈 안 갖다 줘야 돼요. 저 같은 의사가 굶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건강하게 살아야 행복합니다. 되거든요. 네. 그래야 통장에 잔고가 계속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운동 오늘부터 바로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까지 마무리해 봤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과 좋은 운동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좀 심장병 환자들을 위한 조금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동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꼭 하셔야 되고요. 다만 하실 때는 혼자서 무리하게 시작하지 마시고 누가 봤을 때 야, 운동이 되겠나 싶을 정도로 안전하고 천천히 시작하셔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점점 자꾸 높여가시면서 회복을 시키시면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운동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또 아까 말씀드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조심해서 하는 것이 또 특히 심장병 환자분들한테는 중요하다고 했으니까요.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꼭 심장병 환자분들도 누구보다 건강한 심장을 다시 갖도록 노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8시에 진행된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노년 이종윤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